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 다중분열, 핵분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 안이 쪼개져도 양쪽으로 쪼개졌죠. 양쪽으로 쪼개져서 가령 친이계, 친박계 이렇게 쪼개져서 치열하게 경선을 벌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선수들끼리 싸웠죠. 근데 이번에는 심판이 끼어들어서 완전히 중앙에 섰습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 결국은 대선 전국에서 범야권 보수 입장에서는 이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니냐. 당대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플러스 효과를 내기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여서 상당히 이 야권에서는 이 부분이 위기다. 윤석열의 위기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이런 구도가 위기다.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정치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준석의 편을 드는 대권 주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이 워낙 앞서서 1등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또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치를 하니까 저건 동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준석이 중심에 서 있는데, 왜 이준석은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을 일으킬까? 자, 분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자기 정치한다. 자기 정치. 대선판에서 본인이 주연 역할을 해서 본인의 이 어떤 정치적인 몸집을 이번 기회에 키우고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도 또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의 역량으로 볼 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일천한데,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뒤에 배후가 있기 때문이다. 배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김종인 이야기도 나오고, 유승민은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유승민 이야기도 나오고, 또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심지어 김무성 전 대표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 이준석과 관련이 없다. 이준석의 멘토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뒤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몇 차례 만나서 조언을 해줬지만 그 이후로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리스크가 당내에 있다는 이야기죠. 범야권 안에 이준석과 또 거리를 두르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기 정치를 하던 배후에 있던 그것은 본인의 문제고, 이준석의 이 행동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당내 분란이고, 당내 분란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본질적인 문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느라고 본연의 역할,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은 완전히 내팽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야당의 첫째 임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는 것은 좀 비판하고 따질 건 따지고, 또 여당 대표와도 또 여당이 잘못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쓴소리하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필요하면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내부의 이 대선 후보들 문제, 그리고 본인의 위치, 본인이 딱 선처자들 다 끌어모아서 어떤 회의도 열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토론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일종의 계속 날카로운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사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죠. 제가 이 주간딱풀을 하면서 사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중앙일보 사설이 딱 제 생각과 거의 맞아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자, 이준석의 목표는 과연 정권 교체인가, 자기 장사인가입니다. 자기 정치도 아니고, 중앙일보 사설은 자기 장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준석 목표가 정말 정권 교체나 제1야당 대표로서 아니면 자기 장사냐, 자, 이 이야기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 대표라면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해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번 달 들어서 40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뭐 13일인데 13일 동안 한 40건이 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뭐 하루에 한 4건 정도 이렇게 막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자,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이런 데 대한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이 통신선, 남북통신선을 다시 끊고 막 도발 위협을 하고 북한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 지금 위헌 소지가 있어서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일방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 2심 선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본인도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가짜 스펙 7개로 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여당과의 싸움에 대표가 안 보인다. 여당하고 막 싸우는데 대표가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당 안팎, 정쟁, 당박 거의 정쟁에도 본인은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공세적으로 몰두합니다. 그 결과 볼성사나운 싸움이 지금 됐고, 자, 이달 초반에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또 티격태격 막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캠프 공격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휴가한다고, 택시 연수 교육하면서 휴가한다고 경북에 가 있는데, 어제도 한나절 만에 4건의 글을 올렸는데, 그 4건의 글이 전부 당 중진, 정진석을 하이에나 이렇게 빗대고 전부 내부 총질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대표가 당사자가 돼서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 그리고 동료에게 하는 언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 저속한 언어, 하이에나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되니 또 그 전에도 이런 어떤 내부, 야권 안에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또 어떤 정파성을, 그러니까 편파성을 의심하게 하는, 편파성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도 계속 가게에 올린 것도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자, 이런 발언이 막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으로 해명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는 듯한,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죠. 자,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멘토,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부담을 느껴서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대표로서 우선순위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인가, 자기 장사인가. 자, 이렇게 사실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3면에서도 주연과 심판, 주연은 대선주자죠. 심판이 뒤엉켜서 탄핵까지 덜먹이는 사태가 됐다. 야권에서 참 내부 분열 상황 암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경선에 들어가면은, 이달 말부터 본 경선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또 진흙탕 싸움을 벌일지. 자,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보면은, 윤석열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5일 이후 12일까지. 자,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동안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27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27개를 올렸는데, 그중 당내 갈등과 관련한 글이 15개로 절반이 넘었었습니다. 당내 갈등 문제만 가지고. 그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죠. 그리고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대표가 총구를 왜 당내로 돌리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페이스북뿐이 아니고, 지금 페이스북을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통계를 해서 이야기를 했죠. 페이스북뿐이 아니고 방송 출연도 매일 한두 건씩, 어떤 때는 3건까지 막 방송 출연도 막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지.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것을 이 당내에서, 당내 문제에 다 쏟는 것이죠. 대외 문제.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어도 항상 주제는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니까 친정부 방송, 지금 방송 상당 부분이 이 권력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 편파 방송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얼마나 이게 활용하기가 좋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들. 불러서 출연을 시켜도 정부 여당을 공격하지 않고 청와대 공격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하고 자기 안의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막 일으키니 방송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먹잇감이죠. 계속 부를 때마다 오고 와서는 자기들 야당 내부 막 싸우는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최근에는 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 공격은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일까지 있었죠. 드루킹 사건 김경수가 그 형이 확정돼서 구속되면서 배후, 그러니까 실제로 몸통이 누구냐. 그때 대선 때 그 어떤 거기에서 혜택을 본 문재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안철수는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뭐 거기 가서 윤석열도 막 격려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재형도 격려하고 당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동참하라고 하니까는 내가 동참하면 합당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렇다고 김경수 뒤에 뭐 다른 세력이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본인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경수 단독 범행이다. 꼬리 자르게 하는데 그대로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을 계속 파헤쳐야 된다. 배후를. 그래서 허익범 특검을 계속 연장을 하는 방법도 찾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또 이준석은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대여 투쟁을 하려는 대권 주자나 이 다른 당내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이준석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또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바로 정권 친화적인 야당 대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계속 내부 문제를 일으키니 아침 조간신문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특히 이런 최근 같은 상황에서 이준석이 정권을 공격을 하고 또 여당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면을 하려야 할 텐데 한정된 신문 지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에서 막 총질만 하고 또 거기서 상대 쪽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탄핵 이야기하고 나오니 그걸로 다 기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책 뭐 이런 거는 간대 없고 정권 심판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습니다. 비판을 할 공간이 없는 거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공간이 조간에는 없습니다. 안에서 본인들끼리 다 싸우고 하니 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캠프 탄핵 발언에 자 윤석열 이준석 쌓인 갈등이 폭발했다.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크게 쓰고 그동안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물어뜯는 자, 이 기사를 크게 배치를 했죠. 자,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갈등과 양측 입장 이 정리까지 쫙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후보 토론 비판 중에 탄핵기 언급이 됐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냐 이준석 쪽이 그렇게 발끈하고 또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 그래 뭐 내가 혼내줬다 신지호 이 탄핵 발언한 신지호 혼내줬다 우리는 어차피 함께 가야 될 사람 아니냐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준석은 또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신지호 혼내줬다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나에게 사과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불씨를 남겨놓고 이렇게 되니 윤석열 또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준석 비판 성명을 또 준비한다. 이 부분도 자 비판 성명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이준석을 무시하고 패싱해버리는 거 계속 패싱해버리는 게 진을 빼는 것 아닌가. 어차피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 대권 주자들 경선 관리 이것도 차라리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쪽에 맡기고 이준석은 아예 무시하는 전략, 그것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둘의 갈등을 보도하다 보니 그 아래 원희룡, 유승민 이 어떤 뭐 활동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소개하거나 아예 뭐 다른 신문에서는 이런 뭐 소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폐해죠. 이준석이 폐해를 입히는 것이죠. 다른 대권 주자들 본인이 이 지지율이 약한 주자들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지면을 다 윤석열과 싸우면서 지면을 다 차지해버리고 다른 주자들은 거의 뭐 존재감이 없애버리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윤석열과 싸우면서 다른 주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한국일보도 윤석열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 이준석이 한 이야기죠. 이준석 탄핵, 신주호가 한 이야기죠. 그것이 동물 정당이 된 국민의힘. 이런 것으로 조간신문들의 기사가 다 도배가 돼버립니다. 양쪽이 싸우는 것으로.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거 얼마나 신문에서 쓰기 좋은 소재입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고, 또 돌고래 이야기 나오고, 미어캣 이야기 나오고, 헤비 스피커들, 말폭탄에 당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자, 심지어 경제신문에서조차까지 이것을 주요 기사로 다룹니다. 탄핵까지 나온 이윤 갈등, 어디서 터져졌나? 자, 분석 기사까지 나옵니다. 이윤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갈등을 겪었던 도표까지 쫙 그리면서 경제신문입니다. 경제신문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 자, 정면 충돌 3대 이유. 1번, 경선 과정에 서로 주도권을 원한다. 2번, 이준석이 유승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아니냐. 3번, 윤석열 쪽 중진들이 대표 선거를 할 때 이준석에 반대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뭐 따져볼 문제라도 일단 대여 투쟁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고 부동산 문제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없고 자 백신, 코로나 확산, 방역 실패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당대표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 안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대책 마련, 무슨 어떤 대응책 강구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가 혼자서 나가서 막 대권 주자들과 싸우고 있으니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렇게 되니까 탄핵, 경향신문, 진보 좌파 성향의 신문이죠. 경향신문은 이렇게 비꼽니다. 지도부, 중진, 대선 주자, 속속 참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진 국민의힘, 탄핵의 강. 경향신문, 진보신문, 친정부 신문의 보도입니다. 탄핵의 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마치 연상시키듯이 신지호 정무실장이 이야기한 윤석열 캠프 그것을 탄핵의 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이 아니고 이준석 탄핵의 강에 빠져버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은 잊혀진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은 속히 캠프를 떠나야 한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조어에 대해서. 그리고 홍준표,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당대표를 흔드는 것이 가관이다. 이렇게 또 이준석 편에 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서도 이 탄핵 이야기를 개인 일탈로 넘기기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포인트로 씁니다. 권영세 의원은 당대표는 조연으로서 주연인 후보들이 더 빛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자, 중진 의원들, 지도부 속속 참전을 하고 있죠. 원희룡도 한마디 했고. 그래서 각 캠프가 내놓은 정책 공약, 이 비전은 논쟁의 초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이 싸움 외에는. 그러니까 어제 윤희숙 의원은 대학 입시 자유화, 사립대 규제 폐지, 이런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약 내용 전혀 소개도 할 공간이 없죠. 다들 이렇게 하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신문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데 신문 지면에 딱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충돌하는 기사 실다 보면은 정책 기사 이건 실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탄핵에 강하게 빠진 국민의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서로 막 싸우지만 뭐 지도부리 있었고 이런 건 없죠. 주자들끼리 이재명, 이명박, 무슨 대전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만은 주자들끼리 큰 충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제대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 체제가 견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령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유죄 확정 2심에서 유죄 확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지도부가 없는데, 여당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국의 강에 빠졌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또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여당. 가혹한 판결이다. 막 이런 식으로 법원을 또 비판을 하는. 그래서 도로 조국 땅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자들끼리, 여기는 선수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싸우는 거고 국민의힘은 심판이 선수들과 싸우는, 유력한 잘 뛰는 선수와 싸우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저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일단락됐다고 봤는데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정경심 판결 이후에 강성 친문 그 표심을 의식해서 조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도로 조국 당 자충수다. 본선까지 악영향 미칠까 우려된다. 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이야기는 조선일보에서 하나 더 다뤘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조국 처음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는데 웅동학원 이야기가 있었죠. 본인 가족 학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때 막 코너에 몰려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던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2년째 모르세. 법무부 장관 끝났으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끝났는데 왜 그때 이제 장관 되기 위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때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회 환원 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에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했고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 그리고 이사장인 본인과 며느리 정경심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런데 2년간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치와 사회하는 관련 논의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박정숙 이사장이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는데 학교 운영에서 지금 손을 안 떼고 있으면은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반칙, 특권, 그리고 철문피 같은 그런 반응들. 여러 개 중에서 제가 가장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 품앗이였죠. 스펙 품앗이. 이 조국 씨 딸 조민 씨가 논문 1저자로 등록을 하지도 않고 논문 1저자로 등록을 했고 그 교수의 아들이 이 조민의 학교 친구인데 그 아들은 또 조국에게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받고 서로 가짜로 교환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자, 그런 황당한 그런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보 사회 집단에서 이번에는 또 좀 색다른 품앗이, 스펙 품앗이였는데 색다른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한 것. 조선일보 사면기사입니다. 강북회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강북회장 김원웅 씨,
부모를 미화하는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데 뭐 어머니 뭐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그때 허위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김원웅 부모를 미화하는 만화를 제작해서 성남시가 배포를 했습니다. 성남시가 김원웅 부모를 미화하는 만화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 만화책 제목은 전월선,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화인데, 전월선은 그 김원웅의 모친인데 독립유공자로 돼 있지만 일부 강복회원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만화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월선 씨와 김 회장 부친 김건수 씨가 김구 선생 주선으로 결혼을 하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구 백범일제를 비롯해서 사료에서는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화 제작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에 김원웅 회장이 주는 단재 신체호상을 받았습니다. 자, 나에게 상을 줬으니, 그래? 그러면은 이 세금을 거둔 돈 가지고, 그러면 당신 부모 미화해줄게. 그런 품앗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 조간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고 있죠.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어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막 합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모범이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백신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근데 그냥 자화자찬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이 본인은 그 문케어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문케어 4년 동안 보장률은 겨우 1.5%포인트 올랐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그런데 뭐 자화자찬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 대유행을 맞았고, 또 백신, 이 조선일보 보시면 델타 퍼지고 있는데 백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나마 없는 백신도 버리고 하는 이런 난맥을 겪고 있으면서 문케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자, 그런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